여는 세상 진행 MC 박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통 여는 세상은요, 개성공단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참 어렵게 모셨습니다. 우리 미스터 개성공단 하면은 다 안다고 합니다. 어느 분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김진양 우리 카이스트 전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는 북한 체제와 사회를 연구했던 학자입니다.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한국 정치를 전공하면서 그 안에 한 파트에 있는 북한 체제 사회를 연구했던 평화 통일 문제 전문가입니다. 그 학자가 정말 좋은 기회가 되어가지고 청와대에서 5년간 대북 정책, 대북 평화 정책, 평화 경제 관련된 정책들을 직접 수립하고 수많은 협상을 하고 했었습니다. 대통령을 모시는 자리였기 때문에 대북 평화주의 정책을 실질적으로 여러 많은 통일력의 안보 부서들과 함께 펼쳤던 그 경험을 가지고 청와대 생활 5년 마치고 다시 북측을 직접 좀 들어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4년간 체류하면서 북한을 연구하고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여러 많은 평화경제의 살아있는 체험적, 실정적 모델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속에서 향후 남과 북이 실제로 국민 행복의 평화로 가기 위한 기본적인 하나의 확실한 제도적 물리적인 장치가 있다라면 결국 남북 경협이구나. 평화 경제 속에서 결국 대한민국이 현재의 구조적 저성장을 넘어서 평화 경제 통해서 국민 행복의 민족 공동 번영을 만들겠구나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는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이것이 지금 개성공단 100만 평의 모습입니다. 이 개성공단에서 보면은 실제로 이 뒤쪽에 있는 여기가 문산입니다. 그야말로 휴전선으로부터 불과 3km, 5km밖에 안 되는 매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날이 맑은 날씨가 되면은 개성공단에서조차도 우리 서울의 북한산 삼각산이 보입니다. 그리고 삼각산에서도 날이 맑은 날 보면은 북측의 송악산이 보입니다. 송악산은 오히려 개성공단의 수키로 북쪽에 있습니다. 사실은 개성공단은 매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 개성공단 안에는 124개의 우리 제조기업과 7, 80개 영업소가 운영이 되고 있었고 북측 근로자 5만 4천 명과 남측의 근로자 많을 땐 4천 명, 적을 때는 1,000여 명이 함께 같은 공장, 같은 생활에 같은 바운더리에서 같이 호흡하고 일하고 회의하고 웃고 떠들고 그랬던 공간입니다. 지금은 이 개성공단이 닫혔지만은 2003년 착공을 하고 2016년까지 14년 동안 사실은 이 개성공단 안에서만은 남과 북의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함께 통일 평화 문화를 형성해 갔던 실질적으로 향후의 남과 북이 통일로 가는 미래적 창으로서 역할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6.15와 14가 부정된 상황 속에서 저렇게 개성공단이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기적과도 같았었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 많은 북한학자들은 평화경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개성공단을 보면 통일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남과 북의 70년 분단 체제의 여러 많은 다름과 차이들이 개성공단에서 상호 교호작용을 하면서 융화되면서 서로의 오해들이 이해들로 바뀌어가면서 대부분 고개를 끄덕여질 수 있는 그런 다름과 차이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이미 저곳에는 통일과 평화의 문화들이 매일매일 발현되고 축적되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을 실제 우리는 이제 잃게 된 겁니다. 간단하게 개성공단의 여러 많은 본질적 가치, 실체적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개성공단의 특징 사실은 4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유사일에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남과 북의 민족 공동 번영을 위한 평화 프로젝트이자 경제 프로젝트입니다. 무엇보다도 분단 70년을 넘어가는 분단을 넘어서 평화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죠.
상호 존중과 화해 협력, 공존 공영, 평화 번영의 장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 가장 실사구시적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경제적 관점입니다. 개성공단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경제 입장에서는 엄청난 곳입니다.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이 남측의 자본과 기술과 만나가지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구현하는 곳입니다. 개성공단에 들어간 여러 많은 기업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20년, 30년 전부터 우리 남측에서는 하지 않는 영세 기업들 내지는 한계 기업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세 기업, 한계 기업들이 개성에서 북측의 노동력과 만났을 때 곧바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들을 가지더라는 것이죠.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는 최고의 품질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개성공단의 의의는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개성공단의 의의, 가치에 관련해 가지고 군사안보적 가치를 둘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실질적으로는 남과 북의 정치 군사적 긴장이 상승작용할 때, 그 정치 군사적 긴장들이 에스컬레이팅 될 때 그것을 억제하고 완충하는 제도적인 물리적인 장치입니다. 즉 군사적 긴장이 폭발로 쭉 올라갈 때 그것을 제도적으로 제동해 줄 수 있는, 마주 달리는 폭주기관차를 제동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전핀, 안전장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개성공단이 있었던 시기에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여러 많은 NLL 사건, 여러 많은 사건들이 군사적 충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곳에는 북측의 근로자 5만 4천 명과 남측의 근로자 1,000여 명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개성공단 때문에 더 많은 또 다른 충돌들로 상승작용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 군사안보적 가치들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개성공단이 존재했던 저 자리는 실질적으로 북측의 2군단 산하에 6사단, 64 기갑사단 그리고 62 포병연대 6만의 군사가 있던 위치입니다. 그 지역에서 6만의 군사가 송악산 뒤쪽 10km, 15km 물렸다라는, 휴전선이 북상했다라는 의의들도 있었었죠. 실제로 군사안보적으로 굉장한 곳이었습니다. 네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개성공단은 통일, 평화, 문화의 미래적 가치가 무궁무진한 곳입니다. 개성공단을 보면 통일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개성공단을 통해서 남과 북의 차이와 다름들이 어떻게 상호 교호작용해서 어떻게 융화되면서 실질적인 평화, 통일 문화들을 형성하는지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지난 14년의 역사 속에서 개성공단은 남과 북의 노동자들이 함께 어울려 생활하다 보니까는 그 수많은 차이와 다름들이 최초의 그 갈등들이, 그 경계감들이, 그 오해들이 이해로 내지는 다 수긍할 수 있는 다름들로 다 융화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향후 남과 북이 평화, 통일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적 가치의 창이었다라는 측면에서 네 가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실사구시적 관점에서 평화가 밥이다, 평화가 경제다, 평화가 국민 행복이다라는 경제주의적 관점에서의 개성공단을 한번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개성공단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개성공단의 경제적 이익은 그야말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개성공단은 대한민국 경제가 1을 투자하면 GDP 기준으로 30 이상을 생산해 오는 곳입니다. 1년에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측에 들어가는 모든 임금, 세금, 여러 많은 출원할 수 있는 여러 많은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에 들어가는 모든 돈들 합쳐봐야 2014년 12월 기준으로 1억 달러가 되지 않습니다. 900억 원이면 됩니다. 5만 4천 명 전체에 대한 임금, 우리 기업들이 북측에 내는 세금, 여타의 많은 다른 사회보험료까지 다 합쳐서 900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2014년 12월 기준으로 한 해 GDP 기준으로 30억 달러 이상을 생산해 왔습니다. 이 말은 1대 30의 효과라는 것이죠. 비단 개성공단만의 문제이겠습니까? 남북 경협이 전면화되었을 경우에 이 1대 30의 효과는 그대로 다시
투영될 수 있겠죠. 아마도 폭발하는 평화경제, 남북 경협이 전면화되는 한반도 평화경제, 남북 평화경제의 폭발력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경제는 저성장 구조에 빠져 있습니다. 양극화, 가계부채, 국가부채, 재정적자, 수많은 위기, 대한민국의 위기는 가장 심각한 위기는 경제 위기입니다. 경제 위기는 무역 전쟁 속에서 수출 중심의 자유무역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중국의 성장 속에서 대부분 다 추월당한 이 상황 속에서 구조적으로 극복해 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창이 있다면 바로 남북경협이다. 즉 평화경제더라. 개성공단은 그 미래적 가치 상징적 창입니다. 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이 살아있는 체험적인 실증적인 모델인 개성공단을 통해서 남북경협이 폭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다 담보하고 있습니다. 1대 30입니다. 개성공단은 124개 기업밖에 없지만 이 기업들이 이후에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고 남북 경협이 전면화되고 한반도 평화경제가 나아간다라면 100개의 기업이 1000개의 기업이 되고 10,000개의 기업이 되고 10만 개의 기업이 된다라면 대한민국 경제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대폭발의 경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제2의 한강의 기적이 남북 경협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예로 골드만삭스는 남과 북이 평화로만 간다라면 25년 안에 대한민국은 G7을 능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2014년도에 내놨습니다. 과연 25년이 걸릴까요? 단언컨대 25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 반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게 개성공단에 투자했던 여러 많은 기업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개성공단 14년의 역사 속에서 124개 기업 중 부도난 기업은 단 한 기업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대부분 영세기업, 중소기업, 한계 기업들이었는데 14년의 역사 속에서 단 한 기업도 부도난 기업이 없다. 오히려 굉장한 부를 창출했다.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개성공단은 사실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하청을 받는 OEM 업체들입니다. 개성공단을 통해서 가장 많은 돈을 번,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한 기업들이 있다면 개성공단에 실질적으로 하청을 줬던 원청 업체들이 가장 많은 돈을 벌었다. 즉 개성공단이 가동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한 바가 너무 크다. 개성공단이 가동되었기 때문에 의류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했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에 투자한 여러 많은 기업들은 다 그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개성공단에서 돈을 못 벌면 이미 기업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개성공단에 투자하신 사장님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을 대체할 수 있는 공단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이번에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되면서 정부 정책 속에서 지원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대체할 수 있는 공단 부지들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합니다. 개성공단만한 대체 공단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월 평균 연장 야간 특근 모든 걸 다 해서 실질 임금 15만 원을 구현할 수 있는 공단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개성공단은 연장 야간 특근 한 달에 4일 일요일을 다 근무해 봐야 그들의 북측 근로자들의 한 달 임금이 15만 원이면 됩니다. 그 정도의 임금 수준을 가지고 있는 노동력들을 공급하지 못한다라면 개성공단 기업들은 이미 다른 곳에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북경협,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북측의 노동력과 토지가 만났을 때 폭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즈다라는 것이죠. 개성공단을 대체할 수 있는 공단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난 2월 10일 개성공단은 전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군대의 자리에, 군사의 자리에, 평화의 자리, 평화의 공장, 평화의 주품을 만들던 그런 평화 경제를 심었던 그 자리가 다시 폐쇄되었습니다. 정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국가의 기본 궁극적 가치, 정치의 궁극적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의 궁극적 가치, 국가의 기본 책무는 국민 행복입니다. 정치 군사적 안보 위기가 조장이 되면 될수록 국민들의 행복은 더욱더 떨어집니다. 현재 이 군사 안보적 위기를 평화로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남과 북의 대화입니다. 협상과 대화. 대화와 협상, 즉 남북 회담만이 현재의 위기를
평화로 반전시킬 수 있는 가장 특단의 대책이다.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한 창구가 바로 개성공단 정상화 논의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 행복이 정부의 국가의 궁극적 가치라면 그 국민의 행복의 기본 토대인 평화의 문제를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평화의 안정적 관리가 정치 권력, 정부,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라는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평화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개성공단 정상화 논의, 재가동 논의를 과감하게 북측에 던지는 것이 용기 있는 정부의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